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 있는 이원 배치에 대한 실험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있는 이원 배치는요, 어떤 조건 조합 간에 그냥 반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수정항 같은 경우도 전체 데이터의 숫자인데, 그 전에 A 인자에 대한 수준수, B 인자에 대한 수준수, 그 다음에 이 조합에 대한 반복. 그래갖고 LMR, L 곱하기 M 곱하기 R. 이렇게 요 내용이 좀 바뀌고요. 음, 전체 데이터 합계에 대한 제곱은 동일합니다. 전체 편차 제곱합 또는 전체 변동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 xi 값을 제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또 ct 수정항 요 ct로 빼줬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SSA A에 대한 변동은 어, 이거 좀 제가 오타가 있네요. 이게 원래 L인데 어, 일단 A에 대한 수준 곱하기 반복 R. 그 다음에 위에는 각 수준별 합계는 똑같고요. 합계에 대한 제곱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수정항 CT 빼주고 B도 어, B 수준에 대한 숫자 곱하기 반복 R. 그 다음에 B 수준 입장에 대한 수준 간 합계에 대한 제곱을 다 더해서 어, 수정항을 빼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복 없는 이온 배치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교우작용을 알기 위해서 A하고 B에 있는 그 조합별 합계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반복수 R만큼 이제 나누고 또 이제 수정항으로 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SA와 B, SSB를 빼주면 우리가 알고자 했던 A와 B의 교호작용을 유의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교호작용은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인자 간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 효과에 영향을 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뭐, 날개 길이와 폭. 그러니까 날개 폭이 사실은 길이가 짧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날개 길이에 대한 인자가 추가가 되면 길이가 짧을 때는 별 문제 없다가 날개가 폭이 좁든 길든 넓든 없다가 근데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서로 인자 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교호작용이 이제 이런 A 곱하기 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전체 변동에서 어차피 SSAB는 어, SSAB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SSAB를 빼주면 알 수 없는 오차에 대한 변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아노바 테이블 분사분석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어, A 곱하기 B는 이 앞전 시간에 배웠던 반복 없는 이온 배치의 그냥 오차항에 대한 자유도하고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 한마디로 이때는 반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에 대한 게 결합돼 있어서 그냥 오차에 대한 자유도를, A 곱하기 B에 대한 그 자유도가 결합돼 있어서 그냥 그걸로 오차항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반복을 하면서 각 수준 조합별 어, 반복을 하면서 어, 이, 그
교우작용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서 여기는 A 곱하기 B의 자유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5차항의 자유도는 에- 어, A 수준 곱하기 B 수준 괄호하고 반복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고 전체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 숫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준 오차네요. LMR 마이너스 1인데 제가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편차 제곱합, S에 대한 편차 제곱합에서 뭐 자유도를 나눠서 만들고 여기도 B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이 만드는데요. 어, 만든 다음에 이 오차항의 자유도와 그 각 요인 간의 분산에 대한 비를 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기강력보다 이게 분산비가 크다. 그러면 이 인자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실험 데이터의 전체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수준, 이 수준과, A1 수준의 반복이 있죠. 이건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이 앞전 시간 같으면 반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을.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수정항은 어떻게 보였죠? 음, 전체 합계, 어, 여기가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합계입니다. 이 합계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 전체 합계. 그리고 수정항은 이 합계에 대한 제곱을 이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L 수준 4개, M 수준 3개, 반복 2개 하면 4, 3, 12, 12 곱하기 2 하면 24가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24가 된 겁니다. 총 합계에 대한 제곱 나누기 24. 수정항이 됐고요. 자, A는 자, A 수준에 대해서 합계에 대한 제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곱 더하기. 또 두 번째 수준에 대한 제곱 더하기. 세 번째 수준에 대한 제곱 더하기. 네 번째 수준에 대한 제곱 더하기. 하고 몇 번 반복했죠? 이게 M 곱하기 R이네요. 그러면은 각 수준별, 어, 3, 2, 6. 그죠? 6번 반복을 했죠? 6으로 반복을 하고. 요거를 한번 또 괄호로 감싸고 마이너스 수정항 CT 이렇게 나옵니다. B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B도 여기 입장에서 보면 합계가 나오고 이렇게 합계가 나오죠. 그리고 합계에 대한 제곱 더하기 또 B 두 번째 수준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더하기 B3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하고 나누기. 이거는 몇 번 반복했죠? 4 곱하기 L 곱하기 R이죠. 음, 반복 2. 두 번 반복했으니까 4, 2, 8. 그죠? 8. 이것도 가로로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정항. 0.75가 됐습니다. 자, A 곱하기 B, 이거 궁금했죠? 그냥 공식으로 봐서는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요렇게 대한 합계를 구해서 제곱을 했고, A는 요렇게 열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을 해서 구했는데, 얘는 이 조합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 조합에 대한. 그래서 제가 A1, B1, A1, B1이 만나는 요 조합에 대한 합계, 제곱. 제가 따로따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구했고요. 이 구한 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공식이 좀 길어서 더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는 게. 자, 이것도 똑같죠. 그냥 이거 각 수준 조합별 합계에 대한 제곱이에요. 더하기, 더하기. 네, 좀 여러 번 더해야 되죠. 실제 이 기사 시험 볼 때도 여러 번 더합니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좀 귀찮긴 하죠.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했고, 나누기, 반복이 각각은 이제 두 번이니까 이제 이거는 R, E 두 번 반복을 했고 이것도 이제 가로를 한 번 더 감싸죠 전체를 수정항을 빼야 되니까 네. 빼기 수정항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SSAB예요 A 곱하기 B가 아니라 SSAB 근데 아까 공식에서 보면 SSAB에서 SSA하고 B를 빼야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음, 음. SS, 방금 AB를 구한 거고요. SSAB에서 SSA하고 B를 빼야 A 곱하기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전체 이걸 구한 거를 다시 한번 괄호를 예, 싸고 마이너스 SSA 마이너스 SSB 예, 하면 이제 실제 교호작용에 대한 변동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은 이거 어떻게 구했냐? 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엑셀을 통해서는 분산에다가 원래 편차 제곱합에서 나누기 자유도를 하면 전체 자유도를 나누면 어, 그 분산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하면 제곱합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래서 그 베어리언스라고 치면 어,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곱하기 자유도. 자유도는 4 곱하기 전체 데이터의 숫자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4, 3, 12. 12 곱하기 반복이 그러면 이게 전체 데이터는 24. 그러면 23을 24에서 하나를 뺀 23이 자유도니까 23을 곱하겠습니다. 아, 이건 필요 없지. 어, 그러면 266.5가 전체 변동이고요. 자, A에 대한 자유도는 A에 대한 수준수 마이너스 1이니까 총 A는 4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1, 3. 그다음에 B는 3까지 갔으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2이네요. 3 마이너스 1, 2. 그리고 교호작용은 L 마이너스 1 곱하기 M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에서 하나를 뺀 3, 그 다음에 B에 있는 수준 3에서 하나를 뺀 2. 3, 3이 6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걸 두 개 곱하면 이 자유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에러는 LMR-1이기도 한데 제일 편한 거는 전체 자유도. 전체 데이터 개수 24개에서 하나를 뺀 23에서 여기 있는 걸 빼줘도 12가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스케어. 민스케어는 분산이죠. 어, 각각의 변동에서 자유도를 나누니까 민스케어가 나오고 항상 그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볼 때는 알 수 없는 오차 분산과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분산을 비율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A는 오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15배 정도 분산비가 있고 B는 0.5배 A 곱하기 B 교호작용은 별 차이가 없네요. 0.53배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 이제 기강력을 보면 어, 자유도가 어, A의 3에 에러의 12 하고 3하고 12일 때 1마이너스 알파 3하고 12일 때는 3.49 그리고 2하고 12일 때 자유도 2하고 12일 때는 3.89 이렇게 얘는 6하고 12일 때 3 그리고 요거를 분산비가 넘어가면 유의한 건데 유일하게 A만 넘어갔습니다. A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 또 시험을 볼 때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혹시나 교호작용이 의미가 있을까 봐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좀 유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풀링이라고 해서 오차항에 그냥 얘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오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항을 놓고 다시 오차항에다가 넣어버리고 어, 오차항에다 넣어버리고 다시 분산비를 구해서 음, 다시 유의한지 안 한지 또 보게 되고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유의하다. 이렇게까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 유의한지 안 한지를 어, 보면 이 주효과도만 그려봐도 음, 확실히 전체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로 데이터를 이렇게 정규분포 만들듯이 흩어뜨리고 있다. 얘가 수중간 변화를 평균 변화를 주면서 전체 그 데이터에 분산을 만들고 있다. 분산을 분석해 보니까 A가 이렇게 분산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걸 갖고 A를 갖고 조건을 잡으면 되겠죠. 뭐 낮게 잡든 높게 잡든 A를 갖고 조건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B하고 어떤 교호작용은 현재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A만 갖고 조건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만드는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다음번엔 좀 더 좀 오타 없이 잘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